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뭐 다음 이제 3일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마지막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또 3일 정도밖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었죠. 또 추수감사절, 24일 또 새벽에 그죠? 또 FMC 회의로 공개가 있었고, 또 이제 오늘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뭐 3일이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우리 시청자들이 잘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이번 주를 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투자할 때 어떤 매매 정석, 그거하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좀 되면은 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기법을 좀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어떤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선물 매매 정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하는 어떤 매매 방식하고 또 파생이죠. 뭐 해외 선물, 이제 국내 선물이 있는데 일단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주식하고 해외 선물은 이제 매매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좀 어떤 방향성이 안 받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연출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해외 선물의 매매 정석이 뭔지를 잘 알고 나서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선물 매매 정석이 뭔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선물, 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특히 주식보다 더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을, 심리 어떤 강도가 좀 센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선물, 파생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주식은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외 선물, 이제 파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심리가, 그죠?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자, 심리 컨트롤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심리 게임이다. 그럼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심리 게임이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신법 연마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신법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제가 매번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투자하면서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그죠?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뭐 피곤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길 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때는 어떤 심리를 일단 안정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 안정이 되고 나서 어떤 투자를 해야지. 하루하루 내가 무조건 내는 어떤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 투자라는 초기 단계, 그죠? 초기 단계부터 심리가 무너져서 엄청난 안 좋은 결과들을 꼭 초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갖고 와도 있잖아요. 신법,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스텝 1에 신법 연마를 먼저 해야 되겠다. 투자하기 전에.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법 연마가 됐어요. 자, 처음에 이제 해외 선물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 초보자분들이 할 때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의 투자라는 게 있어요. 모의 투자. 그죠? 자, 모의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가상으로 어떤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죠? 전혀 새로운 상품을, 그죠? 아무런 어떤 연습도 없이 실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죠.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자, 이제 아까 주식하고 해외 선물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뭐 여기 틱이라는 뭐 어떤 용어들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죠? 그래서 일단 모의 투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상품이 상당히 많죠, 그죠? 뭐 오일도 있고 뭐 지수, 나스닥, S&P, 그죠? 그다음에 금속, 여러 가지 또 농산물 관련해서 상당히 상품이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매출을 올리는 그죠? 어떤 투자라는 상품들은 딱 정해져 있지만 제품군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일단 어떤 용어가 해외 선물에 쓰이는지 파생 시장에 쓰이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거쳐야 될 초기 단계가 바로 모의 투자예요. 모의 투자. 모의 투자를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 해서 모의 투자를 무조건 오랫동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권장하는 한 2, 3일 정도 모의 투자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면 자, 모의 투자를 너무나도 오래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 감각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뭐죠?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너무 장기간 오래 해버리면은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투를 하게 되면 어떤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땐 결국에는 그 모의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심리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용어에 대해서 먼저 다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용어도 모르고 실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짧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하루 만에 다 깨우칠 수도 있는데 하루는 좀 짧고요. 그죠? 뭐 하루에 뭐 10시간이라도 20시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해외 선물 시장은 23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23시간 계속 하셔도 되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적어도 날짜는 지키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모의 투자를 해봐라.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실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지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지금. 물타기, 불타기. 이게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 자, 기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은 추매라고 하죠. 추매. 그죠? 자, 추매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추매가 바로 물타기, 불타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주식은 아까 장기적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변동폭이 상당폭 그죠?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선물은 변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추매라고 하죠. 추매. 아까 말씀드린 추매. 자, 추매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추매. 네? 추매를 하시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얘기예요. 네? 자, 한 계약 계약 단위로 문제죠. 한 계약. 계약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한 계약만 해도 증거금이 상당히 1,000만 원이 넘어가죠. 자, 두 계약 하면 2,000만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나스닥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자, 나스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스닥이 하루에 5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일반적으로 변동폭을 보입니다. 한 계약 기준입니다. 한 계약 기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더 이상 갈 때도 있겠죠. 그죠? 상당히 이제 빅 이벤트가 생기면 더 이상.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노멀했을 때 봤을 때 500에서 800 정도가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계약 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예를 칩시다. 1,000만 원. 한 계약 예를 들면. 버틸 수 있죠. 일단은 여기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두 계약을 여기 태워봐요. 그러면 어떻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 불타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주식을 하다가 이제 이 파생 시장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버릇을 못 고쳐요. 이 버릇을 못 고치고 어떻습니까? 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자, 해외 선물하고 주식하고는 매매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바로 물타기, 불타기. 여기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처음에 주식했던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야, 이거 너무 리스크가 상당한데 이거 뭐 순식간에 뭐 몇 천만 원 그냥 손실 보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해외 선물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아, 이제 해외 선물 안 할래. 하고 생각을 해요. 자, 해외 선물이 뭡니까? 원래 해지 상품이란 말이에요. 해지 상품.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 좀 우리 시청자 한번 보세요. 작년 6월부터 현재 12월 이제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1년 6개월 동안 원금 회복 된 적 없잖아요. 그죠? 참 많이도 올해도 버티셨어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면서 했더라면, 손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뭐 이 해외 선물 전문가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해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그래서 단 뭐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죠? 저는 시청자들과 매일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뭐 그 이상도 뭐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 뭐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주식으로 따져 한 달 동안 200만 원 수익 낸다는 건 작은 돈 아닙니다. 자, 그거를 해지를 하시면서 주식을 또, 어차피 주식은 장기 상품이잖아요. 지금 환경이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여러 상황들도 안 좋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차피 내년에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죠? 자, 1년 6개월이나 내년에 또 내년까지 2년 6개월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못 버텨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 투자 장법,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투자에 대한 매매 정성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인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해외 선물 가지고 해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3번까지 했어요. 자, 3번까지 했어요. 아, 근데도 내가 버릇이 달라진 게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백으로 스텝 1으로 가야 돼요.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귀찮아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 조급한 거야. 왜? 자, 주식하는 분들 예를 들게 막 급해요. 너무 많이 손실을 봤어, 지금. 아직도 계속 손실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냥 뭐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급할수록 돌아가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계속 실수를 3까지 와서 실수가 반복이 됐고 수익을 못 내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차원에서, 그죠? 스텝 1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1년 6개월도 기다리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좀 뭐 이거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뭐 손실을 봤다 칩시다. 1년에 일주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모든 걸 다시 원상태로 제대로 된 어떤 이 투자의 마인드, 그걸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겹지만 다시 스텝 1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모의 투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의 투자를 자, 처음에 입문을 할 때 하는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자, 골프 선수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골프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이랑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죠? 슬럼프가 뭐 정신적인 것도 있을 때 기술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죠? 자, 기본적으로 골프 선수들은 기본기부터 다시 다 연습을 해요.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면, 기초가 내가 튼튼하지 못된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의 투자를 다시 들어가서 내가 여태 주식에서 하면서 나쁜 버릇들, 그리고 이 1000명이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체크 포인트 하는 테스트 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처음에 초보자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모의 투자다. 복습도 되고 다시 또 학습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모의 투자 한번 실패 스텝 3까지 가셨다면 실패로 또 거듭냈다면 스텝 1부터 스텝 2까지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그 스텝 3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스텝 3에 와가지고도 내가 물타기 불타가고 있다. 그럼 다시 또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무한 반복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스텝 4로 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절대로 스텝 3까지 내가 이게 스텝 3위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완전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 요거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 다음부터는 스텝 4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이제 스텝 4. 스텝 3이 된다 쳤다고 치고 스텝 4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텝 1부터 스텝 3을 3번의 과정을 거쳤다고 예를 칩시다. 근데 내가 1,000만 원 잃었어.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1,0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럼 스텝 4로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되는 줄 알아요? 원금 회복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죠? 야, 내 나름대로 스텝 3까지 잘 넘어왔어. 내 나름대로 마음도 다스렸고 여러 가지 기법들도 내가 공부를 했고 이래저래 내가 나름대로 이제 총알 장전이 잘 된 것 같아. 이제 전쟁터에 나가도 나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깁니까? 야, 그때 내가 총알 100발 쏴가지고 전쟁에서 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 100발 회수할 만큼 내가 오늘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원금 회복 심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요. 심적으로 또 스텝 1이 된다니까. 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이 찾아와요. 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그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0만 원씩 번다 칩시다. 그럼 곱하기 20일 아닙니까?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잃었어요. 자, 1년이면 2,4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1,000 벌고 1,400 더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뭐든지 원금 회복은 한순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서서히 계획을 차근차근 장기적인 계획을 차려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꾸 1년 6개월 반복을 하는데. 자, 1년 6개월 동안 잘도 돈도 못 벌었어. 손실이야. 근데 왜 해외 선물만 하면 원금 회복을 막 며칠 사이에 막 회복하려고 그래. 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간혹가다 시청자들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55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아, 너무나도 막연한 질문이에요. 제가 신이 아닌데 물론 목표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 목표가 안 되면 시장이 내가 허락해 주는 만큼 그날 수익을 내면 간단한 문제. 그럼 일단 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이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나가 따라줘야지 그 이상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안 따라주면 어떡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때 허무맹랑한 목표를 정하지 말자. 목표가 정해서 가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일단 손실 안 보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땅 파세요. 10,000원 한 장,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골드로 골드 한번 예를 들어 골드 한 틱에 한 10,000원 조금 넘어요. 13,000원 정도 하는데. 자, 한 틱만 먹어도 점심값 나오잖아요. 그죠? 자, 손실 안 보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자, 손실 보면 정말 이게 변동 크다 보면 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목표를 좀 작게 잡아라. 그리고 원금 회복 심리를 어떤 늪에서 벗어나고 장기적 어떤 마스터 플랜을 주식처럼 그죠?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져가시면은 원금 회복 심리 어떤 스트레스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이제
욕심 두려움이에요. 욕심 두려움. 그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해외 선물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심리를 테스트, 어떤 한계점, 그죠? 어떤 한계점을 테스트하는 정말 장입니다, 장. 네, 여기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욕심과 두려움. 그죠? 자, 일단 스텝 4까지 잘 넘어왔다고 칩시다. 넘어오면 사람이 있잖아요. 욕심이 생겨요. 야, 내가 오늘, 이거 안 되겠는데? 하루에 10만 원 벌어갖고 내가 이거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좀 금액을 좀 높여보자. 거기서도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운이 좋아서 어떻습니까? 자, 운이 좋아서, 그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느끼실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 탕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면서 스텝 1, 2, 3, 4, 5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 그죠? 자, 저 또한 26년 동안 이 파생시장에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도 욕심이 엄청나게 생겨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다스려야 돼요. 왜?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성공률 투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자, 재테크잖아요. 재테크. 그죠? 내가 이 돈이 없어도 그만. 그죠? 그게 재테크의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죠? 여윳돈 가지고 투자라는 게 바로 재테크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변동폭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돈이 좀 벌 것 같아. 그래서 욕심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 빚도 지게 되고 심한 경우 이제 뭐 집도 날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짓만 안 하시면은 그런 행위만 안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절대 욕심, 탐욕 갖지 마십시오. 자, 만약에 근데 계속 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두려움이 발동해요. 두려움. 더 이상 이 시장에 바로 들여놓지 못하게 돼요. 그죠? 자, 이 재테크라는 건 자, 사람에 따라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자, 우리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고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재테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텝짤까지 잘 왔다가 욕심, 탐욕 발생해가지고 두려움이 발생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없는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 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투자를 못해요. 이런 이제 가까운 시청자들 상담을 많이 오시는 분인데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스텝 1부터 다시 밟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텝 5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빠져요. 여기서 다 자빠지고 이제 파생 시장을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지 말아라. 말씀을 마지막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스텝 6 마지막 단계. 그죠? 자, 철저한 프로 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서 스텝 5까지 어느 정도 이제 중급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텝 6가 되면 이제 고수 초입 단계 왔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고수가 되려면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자, 여기서 잘못하면 다시 스텝 5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죠? 자, 예를 들어 한 계약을 했으면 한 계약만 계속 하시면 돼요. 증거금에 맞게. 근데 증거금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걸 두 계약을 태워보면 어떻습니까? 자금 관리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익을 내는 범위, 손실 내는 범위.
자, 증거금액. 자, 제가 손실 있잖아요. 손실. 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고 예를 칩시다.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수익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 내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어요. 그죠? 이 정도 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손실도 마찬가지다. 손실도 3%에서 5% 정도. 그러면 5대5, 1대1 비율이 딱 성립이 되죠. 그죠? 이렇게 작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고 말씀드린 게 매매일지. 이건 좀 이따도 말씀드리고 매매일지도 잘 작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우리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사진을 찍든 뭘 하든 해주면 뭐 메모를 하시든지 이걸 보시면서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겠다. 그래서 절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급하게 막 대충 하시면 안 돼. 왜?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요 단계까지 온다니까요. 손실 안 벌면서 뭐 10,000원이라도 벌면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쌓여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스텝 6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요거를 상기시키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매매 정석을 좀 키워놔야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 매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동 매매를 해요. 내동 매매. 이쯤 하면 올라가겠지. 이쯤 하면 내려가겠지. 라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술적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해요.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여기서 뭐 데드 크로스가 나왔네. 뭐 골든 크로스 MACD 얘기도 나오고, 뭐 RSI도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쌍봉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 뭐 변곡점 얘기도 나오고, 그죠? 다 좋다 이거예요. 그죠? 다 좋은데,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그 녹화 방송 때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시향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향을 알고 여기에다 진입하는 도구로만 제가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시향이 지금 상방이다. 그럼 여기서 상방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기술적 분석이 먹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몰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못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하방에다가 딱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타기 엄청 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내동매매래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을 잘못하면 내동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시향이 중요하다. 시향도 리얼한 시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차트는 기술적 분석은 진입하기엔 도구로만 100%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얼한 차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리얼한 차트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분들 그 리얼한 차트를 보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리얼한 차트를 먼저 보고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차트 그렇게 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자. 감정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동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와 고수의 차이. 참 고수 참 애매해. 일단은 제가 초보와 고수랑 해봤고요. 자, 항목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초보하고 고수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를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손절입니다. 손절. 자, 하수 초보죠. 초보는 잘 못해요. 거의 못하죠. 잘 못해가 거의 못하죠.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손절을 안 해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무한 손실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손절을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다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넘버원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별표 5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손절하셔야 된다. 주식에서 여기 들어오시면 잊지 마십시오. 자, 고수는 무조건 한다. 기계적 매매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원칙입니다. 원칙. 자, 하수는 없어요. 고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주식하고 파생하고는 원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인데 뭐 별거 있겠어? 뭐 내려갈 때도 먹고 올라갈 때도 먹겠는데 오히려 더 식겠는데 하고 겁 없이 덤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KO 펀치가 맞죠. 그리고 두려움이 발동하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영원히 내가 해외 선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칙이 주식의 원칙을 여기다 적용시키니까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대응. 초보자니까 다 대응을 못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고수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빨리 하죠. 그죠?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대응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오시면 어떨 때 대응을 하는지. 그죠? 대응은 이거는 이거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캐리어가 있어야지. 짬밥이라고 그래요. 짬밥. 짬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대응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단 대응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초보. 그죠? 하수들. 손실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그냥 아까 이제 1번처럼 손절 안 걸고 끝까지 가는 거야. 니 죽고 나 죽고 막 가는 거야. 가다 완전히 죽죠, 그냥. 그죠? 이게 잘못된 거야.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손실을 인정 안 하고 다시는 언제는 돌아올 거야라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엄청난 시련을 나한테 안겨준다. 그래서 인정을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닌데. 그죠?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도 가끔 가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측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것도. 그죠? 다 맞을 수 있다면 저 진짜 제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럼 심플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날 또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파생시장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손실 보면 어때요? 내일 또 벌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실 인정하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매매일지. 일기장. 자, 초보. 작성 안 하죠. 할 줄 모르니까 안 하죠.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자, 고수는 작성을 합니다. 매일. 저도 매일 합니다. 일기장 쓰듯이. 자, 그럼 어떤 거로 매매일지 작성을 해야 될까?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 기준도 알고 싶다. 그 어떤 항목을 좀 알고 싶다. 그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자세히 제가 하루에 몇 개 하는 거 그거 체크포인트 갈 테니까. 매매일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기장을 우리가 왜 씁니까? 일기장.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반성한 점, 잘한 점, 그리고 내일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매매일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매일매일 어떻게 연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수익 날 땐 자만하고 막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실 나도 보이는 게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상 빈틈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빈틈을 내가 써내가는 거하고 써내려가지 않는 거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하잖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말 없이 쓰는 거하고 말하면서 쓰는 거하고 확실히 영어가 향상도가 달라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일지를 오늘 매일매일 써내 나가시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꼭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 자, 시드라고 그러죠. 시드머니. 그죠? 자, 하수들은 나는 무조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근데 고수는 적당하게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주식은 맞아요. 주식은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고수익, 상승장을 예로 칩시다. 뭐 1억을 투자하는 거고 10억을 투자하는 거고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한 계약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벌 수 있어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월급 이상 나와요. 한 계약 가지고도. 근데 주식 갖고 뭐 돈 1, 2천만 원 갖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벌 수 못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은 투자 가지고 적당히 분수에 맞게 아까 그죠? 이 돈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그래서 자본이 많아야 된다고 꼭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한 계약 갖고 안 될 것 같아. 한 10계약 막 20계약 가야 되겠다. 이거 사람 못 버텨요. 저도 과거 26년 전에 막 20계약, 30계약 해본 적이 있었어요. 못 버텨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담배를 3갑, 4갑을 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이 있잖아요. 막 떨려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6개 항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물론 이제 전체 다 내가 하수인 것도 있고 어느 항목은 내가 고수인 것도 애매모호한 중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뭐다? 고수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기계적 매매. 아까도 강조했지만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저거예요. 최적의 매매 시간. 자, 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1교시 수업이 뭐 45분, 50분 그렇죠? 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어떤 계속 연장선상의 어떤 교육을 좀 우리가 받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뭐 더 잘 아시다시피 23시간 장이 열려요. 그죠? 23시간 동안 계속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마우스에 클릭이 나가요. 어느 순간에 체결이 돼 있어요. 제 방송 경험해 보신 분들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매매 시간은 2시간, 4시간 정도만 하자. 이 시간 외에는 넘기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정리를 해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보세요. 최소한 마음 편하게.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12시.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또 매매할 수 있는 가장 변동폭이 제일 적어요. 이 시간대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다. 어떤 상품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리얼한 시향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뭐 아무 때나 이 시간에 들어가서 다 수익 내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안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정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매매 기법 하나 특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죠. 사람들이 이제 워낙 뭐 이게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26년 동안 항상 해왔던 기법이 바로 이제 이동 평균선 추세 매매 기법이에요. 네, 저는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리얼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바로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보조 지표를 일단 2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가 보는 게 여기 밑에 있는 게 RSI입니다. 여기 RSI. 여기 RSI.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게 MACD입니다. 요건 2개는 반드시 여기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안에 수식값들이 있어요. 그거는 디폴트입니다. 값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놔두시고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그죠? 해주는데 이동평균선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요거 5개만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색깔은 물론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세팅해 놓고 제 기법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팅이 됐다는 가정에 놓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시향을 일단 뒤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향을 제가 리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황이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이다. 자, 리얼 데이터가 하방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RSI는 RSI가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얘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바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모멘텀이에요. 근데 이거 파란 이제 이 증권사마다 다른데 이건 뭐 비슷할 겁니다. 이게 파란 게 이제 하락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보시는 거 위에. 여기 MAC입니다. 이거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도 파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빨간 게 이제 MACD인데 이게 데드 크로스, 플래팅이 좀 돼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확인을 이제 우리가 확인 사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데드 크로스가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퍼펙트한 거는 여기도 데드 크로스, RSI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MACD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요거 얘도 마찬가지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수들이 상당히 많죠. 횡보 구간들이 상당히 많죠.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를 좀 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뭐 횡보를 안 하고 바로 내려오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제가 또 예를 든 겁니다. 이걸 보서 자, 장시간 횡보를 했어요. 이건 5분봉 기준입니다. 5분봉. 자, 횡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딱 보니까 그죠? 정확히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자, 데드 크로스가 뭐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바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데드 크로스예요. 순서는 반드시 22평선이 첫 번째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완전한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여기 데드 크로스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도 데드 크로스 각도가 꺾였잖아요. 35도 이상 꺾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완전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그다음 밑에 이제 이 빨간 게 60일 이평선이에요. 60일 이평선. 그다음에 이렇게 120일. 밑에가 240이 이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너무나 급한 하락장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바로바로 이제 뭐 거침없이 내려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평선 그러니까 날짜가 길면 길수록 있잖아요. 강한 저항을 많이 받아요. 강한 저항. 여기 이제 저항을 받은 거예요. 저항을 받다 결국엔 내리 꽂은 거예요. 그럼 60에서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안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120일 이평선이 저항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수렴하면서. 그죠? 그래서 요일이, 그러니까 일수가 많은 이평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는다. 대신 그걸 만약에 강하게 뚫어버리면 더 큰 어때요? 하락장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상승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모의 투자 스텝 2 그죠? 스텝 2의 모의 투자를 보면서 이런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 말고 골든 크로스 말씀드릴게요. 자, 골든 크로스 영어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빨간 게 골든 크로스예요. 골든 크로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RSI가 골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상방으로 그죠? 여기 저는 MACD 그죠? MACD도 상방으로 약간 플래팅이 돼 있었던 데 없습니까? 여기는 약간 벌려졌죠. 그죠? 자, 여지 없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 5일 평선이 하단에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20평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기간이 긴 이평선에 오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62평선이 딱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밑에 보시면 체결량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체결량이 엄청 많죠. 체결량이 많으니까 딱딱딱딱 어떤 강한 어떤 하방의 압력을 받아준 거예요. 자, 이때는 아무래도 체결량이 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 머물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그죠? 결국 올라갔지만 이런 상황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의문 나는 상황들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디서 청산해야 돼?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죠? 어디서? 자, 그러면 데드 크로스 간단합니다. 이거 지우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산하는 데만. 제일 중요한 청산이죠. 익청이라고 하죠, 익청. 자, 다른 거 이거 RSI도 볼 필요 없어요. RSI 보지 마시고 MACD만 보십시오. MACD.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 진위로 했다 쳤죠. 자, 청산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시면 돼요. 골든 크로스 신호 났어요. 이때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상당히 긴 시간이죠. 버티기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한번 뭐 연습사 모의 투자 때 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난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청산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MIT 익절이라는 게 있어요. MIT 익절을 걸고, 그죠? 여기 들어간 데다 MIT 한틱 익절 걸고, 한틱은 수익이잖아요. 버텨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60평선 깨졌어. 이거 괜찮네. 그럼 다음에 120을 맞았어. 그 MIT 익절 좀 더 크게 내려오는 거야.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0T까지 내려왔다 칩시다. 그러니까 20T 정도 MIT 걸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20T는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상당 좀 어느 정도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모의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는 뭐 역으로 똑같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빨간 거. 자,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랑으로 싹 바뀌잖아요. 그죠? 요렇게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20년부터 사용하는 기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1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1000명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항상 저는 매주 고민을 하면서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아량으로도 이쁘게 좀 봐주시고 다음에도 좀 더 알찬 정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을 찾아뵐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날씨가 조금 더 다시 싸늘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